안녕하세요. 챕터 2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4번입니다. 속력이 45,000 cm/s인 아르곤 원자가 있을 때 면적이 4.0 제곱센치인 벽에 90도 각도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90도 각도로 부딪힌다라는 말이 곧 이 속도 그대로 45,000 cm/s 속도의 운동량, 충격량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1초당 2.0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부딪힌다면은 벽에 미치는 압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압력 P를 계산하려면은 압력 P는 면적 A분의 힘 F로 주어지는데 면적 A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힘 F를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힘 F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아르곤 원자 한 개가 가하는 힘에다가 그 다음에 아르곤 원자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를 초당 운동량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뒷부분 여전히 아르곤 원자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변화를 그대로 두고 아르곤 원자 개수와 1초당 아르곤 원자 개수가 몇 개, 죄송합니다. 1초당 아르곤 원자가 몇 개 와서 충돌하느냐, 이 뒷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1초당 충돌하는 아르곤 원자의 개수는 지금 문제에서 1초에 2.0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운동량 변화 부분이 되겠네요. 운동량 변화는 앞에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아르곤 원자가 V의 속도로 다가와서 충돌하고 반대쪽으로 다시 V의 속도로 튕겨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벽에 전달한 충격량, 운동량 변화는 EMV가 되겠습니다. EMV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23승계 나누기 초,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풀면 되고 아르곤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아르곤 원자의 질량이 39.95 AMU가 되는데요. 이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냈을 때 1.6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하시면 되고 속도 V는 45,000 cm/s라고 했는데 우리는 kgs 킬로그램 s초 미터 이런 단위를 SI 단위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450 m/s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요 결과가 11.9N이 되겠습니다. 요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압력 P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11.9N 나누기 면적이 4제곱센치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4제곱센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제곱센치라고 하는 거를 제곱미터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100cm분의 1m 요 제곱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파스칼 단위로 2.98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는 ATM 단위로 대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기압 1ATM이라고 하는 것이 101 325 파스칼 10만 1325 파스칼이니까 2.98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은 얼마냐? 비례식을 써서 풀면 되겠죠? 풀면은 0.29 AT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2.4번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죠. 제가 연습 한번 해보라고 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2.5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원자의 온도를 얼마로 낮추면 헬륨 원자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은 25도씨에서 산소 분자의 VRMS 근평균 제곱 속도와 같아지느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헬륨의 임의의 온도 T에서의 RMS가 산소 기체의 25도씨에서의 RMS와 같아지게 하는 온도 T를 찾아라. 그게 되겠네요. 그럼 VRMS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분자량 N분의 3R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의 경우에는 헬륨의 몰 질량분의 3RT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경우에는 산소의 몰 질량분의 3R 곱하기 25도씨를 켈빈 단위로 바꾸면은 얼마죠? 298인가요? 네, 298 켈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3R 3R 날아갈 거고 헬륨의 몰 질량이 4g per 몰이고 산소의 몰 질량이 32g per 몰이니까 그러면은 온도 T 말고는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등식을 풀면은 온도 T가 37.3 켈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인데요. 2.8번은 메테인의 RMS 속력이 846 m/s라고 합니다. 이 기체 온도는 얼마냐라고 물었네요. 앞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CRMS 혹은 VRMS가 이게 결국 속력이냐 속도냐의 차이기는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 질량분의 3RT 이렇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RMS 주어져 있고 그죠? 846 m/s 그 다음에 루트 CH4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죠? 16g이죠. 16g per 몰. 그죠? 16g per 몰이고 3 곱하기 이 경우에 R은 에너지 단위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8.3145 줄 per K per 몰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온도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풀면은 안 되고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이 킬로그램 어떻게 되죠? 줄 단위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로 곱해야 되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역수의 제곱
퍼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납니다. 근데 분모는 그램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몰 이렇게 바꿔 써야겠죠. 요것만 주의하면은 온도 T를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T는 460 켈빈이 얻어지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번은 다음 속도 분포 함수를 그리시오. 맥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 함수를 그리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같은 온도에서 헬륨, 산소 기체, 그 다음에 UF6 이렇게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분자량이 갈수록 커지고 온도는 같을 때, 그러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분자량이 클수록 속도가 느리죠. 최빈 속도, 그죠? 여기 맥시멈에 해당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는 좀 더 샤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의로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런 식의 모양,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최빈 속도가 분자량이 클수록 최빈 속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이 최빈 속도를 가지는 녀석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게 되죠. 이 두 부분만 주의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UF6, 이게 산소 기체, 이게 헬륨 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B번은 같은 기체 CO2라고 하나의 기체를 300켈빈일 때랑 1000켈빈일 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라고 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저희가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저온일 때는 이렇게 샤프한 모양을 왼쪽에서 가지다가 고온이 되면은 점점 브로드하게 퍼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빈 속도와 최빈 속도를 가지는 분자들의 비율로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빈 속도의 값이 더 올라가죠. 그죠? 최빈 속도의 값이 올라가고 최빈 속도를 가지는 분자들의 비율은 이렇게 감소한다. 글씨가 엉망이네요. 그래서 좀 이해를 잘 알아서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7번 두 가지 서로 다른 온도 T1과 T2에서 어떤 이상 기체의 맥스웰 속력 분포 곡선이다. T2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래프를 좀 제가 잘 따라 그려야 될 텐데, FC C가 되겠고 미터 퍼 세크로 값이 주어져 있고요. 300켈빈일 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생겼고요. 이때 최빈 속도의 값이 300켈빈에 죄송합니다. 300켈빈에서 최빈 속도의 값이 500m per sec가 되고, T2라고 하는 온도에서 최빈 속도의 값은 1000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T2라고 하는 임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스웰 볼츠만 곡선만 보고서는 이 온도 T2의 값을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힌트는 바로 이 최빈 속도예요. 최빈 속도가 2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과연 몇 배가 되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빈 속도 CMP, Most Probable이라고 하는 약자죠. CMP를 보시면은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 질량분의 ER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1 300켈빈에서
CMP Most Probable Velocity 이게 500m/s라고 했는데 이게 루트 m분의 2r 곱하기 300켈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2는 온도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때의 최빈 속도는 1000m/s예요. m분의 2r 곱하기 T2. 근데 보면 2r 똑같고 몰 질량도 똑같죠. 같은 기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변할 수 있는 요소는 온도밖에 없어요. 온도가 300켈빈에서 T2가 되었더니 500m/s라는 최빈 속도가 1000m/s로 2배가 되었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온도도 2배 됐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변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배가 돼야 돼요. 그죠? 4배가 돼야지 루트 벗어나면서 2배로 되죠. 그래가지고 T2는 1200켈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20번 2.20번은 뭐 어떻게 보면 단순 대입 문제인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숙제로 들여봤는데요. 298켈빈에서 아르곤 원자의 루트 민 스퀘어 속도, 그 다음에 MP most probable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속도 C 바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식만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루트 민 스퀘어는 m분의 3RT, 그 다음 최빈 속도는 m분의 2RT,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파이 m분의 8RT. 그럼 이렇게 뭐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잘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23번은 계산 문제는 아니고 개념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은 실험실 한쪽 구석에서 진한 암모니아수 병의 뚜껑을 열면 실험실의 다른 쪽 끝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기까지에는 몇 분 정도가 소요되며 분자의 속력을 고려할 때 이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 한마디로 실험실 한 구석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이렇게 방출이 됐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반대쪽 끝까지 도달하는데 뭐 실험실이 앞만 커봐야 뭐 이게 뭡니까? 뭐 1km 되겠어요? 그 1000m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큰 실험실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큰 실험실을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계산해 본 분자들의 평균 속도를 보면은 뭐 100m/s 막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이 말은 1km 정도 아무리 큰 실험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10초만 지나면은 반대쪽 끝까지 기체 분자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10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 냄새가 퍼져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체 분자,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확산되어 나갈 때 여기가 진공이 아니죠. 뭐 산소 기체도 있고 질소 기체도 있고 뭐 아르곤, 헬륨 온갖 기체들이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충돌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비껴 나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직선 거리를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경로를 통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직선 운동을 달린다라고 가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번 25번은 20개의 구슬이 있는 상자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상자의 부피가 850
세제곱센치일 때 구슬의 지름이 1c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슬의 평균 자유 행로를 구하라. 즉 구슬이 충돌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평균 자유 행로 관련된 식은 루트 2분의 파이 d제곱 그 다음에 수밀도 v분의 n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파이 이거는 뭐 그냥 숫자고요. 그 다음에 지름 1cm 제곱에 그 다음 수밀도 850 세제곱센치에다가 20개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쭉 다 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6cm가 나오죠. 왜냐하면 제곱센치 이렇게 약분하면은 센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분자가 아니죠. 구슬은 평균적으로 9.6cm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9.6cm를 이동하면 다른 구슬과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인데요. 30번은 40도씨에서 수은 증기의 G11 값을 두 경우 1atm과 0.1atm에 대해서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뭐 둘 다 하나만 구해보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하나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1부터 구해보면은 G1은 루트 2 파이 D 제곱 C 바의 수밀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한 개를 고려했을 때 초당 얼마만큼의 충돌이 있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분자 여기는 수은 원자죠. 수은 원자의 지름 D는 이거는 뭐 우리가 테이블을 찾아야죠. 테이블을 찾으면은 4.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C바 분자 수은 원자의 평균 속도 요거랑 그 다음에 수밀도 V분의 N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C바 평균 속도부터 한번 봐보면은 C바는 우리가 파이 M분의 8RT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필요한 값들을 다 계산을 해 넣으면 됩니다. 수은의 원자 질량은 얼마죠? 200g/몰이 되겠고 온도는 313켈빈이죠. 이렇게 다 넣고 계산을 하면은 C바는 181.8m/s가 되고요. 그 수밀도 V분의 N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정을 해보면은 V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RT분의 PN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V는 NRT에서 양변에 NA를 곱해가지고 PVNA는 NRT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식의 형태를 저렇게 바꾸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필요한 값들을 다 적어주면 되죠. 압력 알고 있습니다. 압력 알고 있고 온도도 40도씨로 알고 있죠. 아보가드로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기체 상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다 알고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게 2.34 곱하기 10의 25승 개의 원자가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수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았죠 이제.
그래서 지름 D 알고 평균 속도 C 바 알고 그 다음에 수밀도 V분의 N 아니까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3.4 곱하기 10의 9승 충돌, 초당 이 정도의 횟수로 충돌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11을 계산을 해보면은 G11은 2분의 루트 2 파이 D 제곱 C 바에 V분의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식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분의 1 G1의 수밀도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 부피당 충돌이 몇 번 일어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필요한 값들 다 대입을 하면은 4.0 곱하기 10의 34승 충돌이 이 세제곱미터 안에 초당 일어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36번입니다. 2.36번은 니켈로부터 분자식이 NiCOX인 기체 화합물이 합성되었다. 같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TP가 같을 때에 메테인 CH4 기체는 이 니켈 화합물에 비해서 3.3배 더 빠르게 분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X의 값이 얼마냐 이거를 물어봤네요. 그럼 분출 속도가 우리가 기체 A 기체의 분출 속도는 질량의 루트 값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켈 화합물 NiCOX 분출 속도 대 CH4 메테인의 분출 속도를 해보면은 3.3배라는 말은 이거를 질량의 관점에서 보면은 질량의 루트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메테인의 분자량분의 니켈 화합물의 분자량에 이렇게 관계되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니켈 화합물의 분자량은 알 수 없지만 메테인의 분자량은 알 수 있죠. 요거는 16g/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 식을 풀면은 니켈 화합물의 분자량은 175g/몰이 되고요. 그러면은 니켈 원자량이 59g/몰이고 일산화탄소 한 개의 질량이 28g/몰이기 때문에 X개 존재하면은 총 분자량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게 175라고 했으니까 X 값을 찾아보면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같은 몰수의 H2와 D2가 특정한 온도에서 작은 구멍으로 분출되었다. 구멍을 통과하는 기체의 성분은 물 분율로 따졌을 때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분출 속도를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분출 속도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나올 때 H2 한 개 빠져나올 때 D2도 한 개 빠져나오겠죠.
그럼 결국 분출 속도의 비를 알면은 이 속도의 비율을 알게 되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올 때 서로 간의 개수에 대한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H2와 D2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 하에서 분출되는 속도가 어떻게 다르냐? 결국 오로지 질량에만 달려 있겠죠. 그래서 D2의 분출 속도분의 H2의 분출 속도를 해보면은 이거는 분자량의 루트에 반비례해서 수소의 몰 질량분의 중수소의 몰 질량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주기율표를 찾아서 값을 채워 넣으면 이게 2g per 몰 정도 되고 4g per 몰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루트 2니까 한 1.4 정도의 비율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은 D2의 분출 속도보다 H2의 분출 속도가 1.4배 정도 빠르다. 당연하죠. D2의 질량이 4g이고 H2의 질량이 2g이기 때문에 H2가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구멍을 통해서 통과해 나올 때 D2가 1개 빠져나올 때 H2가 1.4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비율로 생각하면은 뭐 2개면은 2.8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H2가 몰 분율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몰 분율이 결국에는 개수에 대한 비율과 똑같기 때문에 전체 빠져나오는 개수는 1.4 더하기 1. 근데 그 중에서 수소 기체가 차지하는 게 1.4니까 비율이 대략 한 0.59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중수소의 경우에는 전체는 1.4 더하기 1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중수소기 때문에 그것은 0.41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네, 요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3번인가요? 네, 43번 문제. 온도가 298 켈빈이고 부피는 같은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르곤, 메테인, 수소기체 각 1몰에 똑같은 에너지 500J를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체 온도가 가장 높아지겠는가? 열량 Q와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열량 Q는 몰 연료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네. 공급해준 에너지는 전부 500줄로 일정한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럼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녀석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몰 연료량이 가장 작은 녀석을 찾아라. 작은 분자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몰 연료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식에는 병진운동 에너지, 회전운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션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몰 연료량이 커지죠. 그래가지고 온도 변화가 작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아르곤이 단원자 기체로 여기에는 병진 에너지의 형태로만 저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R이 되겠습니다. 수소 기체는 어떻죠? 여기는 병진도 있고 회전도 있고 진동도 다 있죠. 그래서 병진에서 2분의 3R이 있고 회전은 어떻습니까? 회전은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도밖에 없죠. 그래서
R만큼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동 모드가 하나 있는데 진동 모드는 개당 R만큼의 연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헬륨은 그러면은 얼마죠? 2분의 7R의 몰 연용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남겨두고, 아무튼 이게 원자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연용량이 이거 세 개 중에는 가장 크다라고 알 수 있겠죠. 네, 저희 애기가 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이불 다 정리하고 막 생난리를 치고 왔습니다. 아빠는 이런 겁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5번 문제입니다. 내용기체를 300 켈빈에서 390 켈빈으로 가열하였다. 운동 에너지는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죠?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르면은 2분의 3 kB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은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럼 절대 온도가 지금 몇 프로 올랐죠? 300에서 390으로 갔으니까 30% 올랐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도 역시 똑같이 30% 상승한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죠? 넘어갈게요. 47번 5도씨의 암모니아 1몰을 90도씨의 헬륨 3몰과 접촉시켰다고 하네요. 암모니아의 일정 부피 몰열량 CV 바가 3R이라고 하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기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온도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온도를 우리가 임의로 TF, T final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더 고온이고 암모니아 저온이죠. 죄송합니다. 암모니아가 저온이고 헬륨이 고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온도는 5도씨와 90도씨 사이에 위치할 겁니다. 그 말은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암모니아가 흡수하는 열량 Q, NH3는 암모니아의 몰수에다가 암모니아의 일정 부피 몰 연용량 곱하기 TF-5도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열을 잃어버리겠죠. 헬륨이 방출하는 열은 Q 헬륨이라고 했을 때 헬륨의 몰수에 헬륨의 몰 연용량 CV HE 그러고 보니 여기도 CV NH3라고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90도씨에서 뭐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군요. 이상하지 않네요. 최종 온도에서 현재 온도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럼 외부에 열 출입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흡수한 열과 헬륨이 방출한 열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두고 풀면은 되죠. 몰수는 암모니아 1몰, 헬륨 3몰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CVNH3 이거는 3R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는 CVHE 헬륨의 일정 부피 몰 연용량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었죠. 헬륨과 같은 단원자 기체는 병진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R 곱하기 3개의 자유도 해서 2분의 3R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우리가 TF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TF는 56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48번입니다. 인접한 회전, 진동, 전자에너지 준위의 전형적인 에너지 간격은 각각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줄,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줄,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대하여 온도가 298 켈빈일 때 두 인접한 에너지 준위에 속한 분자 수의 비, 높은 준위 나누기 낮은 준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낮은 준위를 1이라고 하고 높은 준위를 2라고 해보면은 여기 안에 낮은 준위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N1, 높은 준위에 들어있는 개수를 N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간격을 델타 E라고 했을 때 우리는 N1분의 N2의 비율을 알고 있죠. 볼츠만 레이쇼라고 알려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너지 간격 델타 E 나누기 KB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의 값은 볼츠만 상수니까 주어지겠죠.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K 이렇게 되고 온도는 298 켈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각각의 에너지 준위 간격 따라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집어 넣어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 에너지 준위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은 N1분의 N2가 대략 0.8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동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20승 줄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N1분의 N2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지막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18승 마이너스 18승 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43 이거는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회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N1에 100개가 있으면 N2에도 89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비율이 비슷한데 이 간격, 에너지 간격이 여기서 100배 또 여기에서 다시 몇 배죠? 20배인가요? 20배 되면은 위층에 2층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52번이에요. 52번은 온도는 298 켈빈, 298 켈빈에서 SO2의 CV 바는 CO2의 CV 바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온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켈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가지고 CV 바가 CO2의 CV 바보다 더 작아진다. 이런 역전 현상이 발견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 개수가 같죠? CO2, SO2 세 개로 같은데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CO2 같은 경우에는 선형의 분자고 SO2는 구분형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뭐 회전 에너지에 따른 자유도 그 다음에 진동 에너지에 따른 자유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요거 약간만 밑으로 옮겨가지고 각각이 어떤 운동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지 병진, 회전, 진동, 그 다음 전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병진은
분자의 모양이나 원자의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x, y, z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니까 2분의 1r 곱하기 3 해서 2분의 3r이 될 겁니다. 2분의 3r은 똑같고, 그 다음에 회전의 경우에는 선형은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r 곱하기 2는 r, 구분형은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니까 2분의 3r이 됩니다. 조금 옆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진동 전체. 진동 모드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CO2 선형의 분자의 경우에는 좀 써야 되겠네요. CO2 N이 3인 경우니까 3N 하면 9인데 거기서 병진 3개 빼고 회전 2개 빼고 그러면은 총 4개의 진동 모드가 남게 되네요. 진동 모드 하나당 R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기여를 하기 때문에 RT, 그래서 R 곱하기 4 하면은 4R이 되겠습니다. SO2는 역시 똑같이 원자 수가 3개니까 총 9개의 자유도를 가지는데 병진 3개, 회전 3개를 빼고 나면 아니죠. 3개의 진동 모드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3 하면 3R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죠. 그럼 전체는 2분의 5R, 암산이 안 되네요. 얼마죠? 2분의 13R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6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6R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낮은 온도 298켈빈에서는 SO2의 CV 바가 오히려 더 크다. 그죠? 근데 높은 온도가 되면 역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온도에 따라서 이 활성화되는 모드들이 다르다라고 했죠. 바로 전에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서 알고 있지만은 병진 운동보다는 회전 운동의 에너지 갭이 크고 회전 운동보다는 진동이 크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병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회전은 조금 더 듬성듬성하게 생겼고 진동은 훨씬 더 듬성듬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줬을 때 얘네들이 낮은 레벨에서 있다가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서 열운동을 이런 병진 운동 형태의 열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죠. 낮은 온도에서는 병진 운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운동 움직이는 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진동은 에너지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298켈빈 정도 가열해주는 걸로는 여기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게 하는 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동은 기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고려를 하면은 CO2의 경우에는 몰 연료량이 2분의 5R인데 SO2 같은 경우에는 3R이 됩니다. SO2의 몰 연료량이 더 커 보이죠. 그죠? 2.5R 대 3R이니까 더 커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높은 온도 1000켈빈 같이, 그러면 이제 병진 회전에다가 추가로 진동까지도 열 에너지를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의 회전에 진동까지 되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CO2는 2분의 13R이 되고 SO2는 6R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오히려 CO2의 몰 연료량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어떤 분자의 모션이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마지막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장 연습 문제 풀이는 마치고 3장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